간지, 즉 12동물 중에서 오늘은 용입니다. 용을 보신 분이 있나요? 예, 꼭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은 용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죠. 용은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용 꿈을 꾸었네라고 그러죠. 즉 꿈이나 신화나 설화 속에서 나오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동굴, 산속 동굴의 그 깊은 계곡 속에 살면서 하늘로 흔히 승천을 하죠. 용 무섭습니다. 그런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묘하게 용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 사는 곳은 땅인데 그의 보통 행위에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주죠. 좀 경외스러움, 놀라워라 하는 것처럼 이 용띠의 특성은 약간 거만합니다. 도도하죠. 여자 같으면 사치가 많고 입이 큰 편이고 손이 큽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허황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흔히 사치가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이 말띠죠. 말띠와 용은 사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밝고요.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치장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즉 장신구를 많이 단단 말이죠. 즉 쇠금입니다. 쇠금과 인연이 깊은 일을 하면 잘합니다. 용의 좋은 점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근데 단점은 그 상상력을 가지고 등 깔고 누워서 공상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흔히 공상 과학 만화를 잘 만드는 영화 감독이 누구냐 하면 용띠거나 음력 3월생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죠. 집안의 첫째입니다. 집안의 장녀나 장남이면서 음력 3월생들은 대개 머리가 스카이 대학입니다.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를 갈 머리란 말이죠.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또 하나 단점은 게으릅니다. 뚜렷한 일이 없으면 그냥 놀고 먹자판이죠. 그리고 푸념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왜 일이 안 돼? 그리고 이 용띠들은 조금 어머니 아버지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집안 상황이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고 잘 나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흔히 이혼을 하거나 별거한 집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러죠. 신은 10가지 복을 다 안 준다고요. 그래서 이 용띠가 잘 되려면 무척이나 잘 됩니다. 특히 엘리트급이죠. 교수나 영화감독이나 소설가나 극작가. 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유명한 디자이너도 됩니다. 예를 들면 김봉남 씨 같은 경우 바로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엄청 뛰어난 게 음력 3월생입니다. 머리가 참 좋죠. 그리고 언변을 한번 토로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법 공부나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므로 사람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띠들 좀 어쩔 때는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손가락질을 받거나 은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용띠입니다. 그리고 꿈에 용꿈을 꾸죠. 실은 용꿈이 좋은 꿈이 아닙니다. 꿈도 다양합니다. 신앙에 따라서 꾸는 꿈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나누어지죠. 흔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용꿈을 보면 안 좋다고 합니다. 용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또 불교에서는 좋아합니다. 왜? 석가모니를 낳은 어머니가 한나라의 왕비였는데 꿈에 궁성으로 하늘로부터 용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깼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를 낳았으니까 불교에서는 이 용꿈을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름 지을 때 옛날에 이름이 흔히 많았죠. 용팔이라고. 되게 이제 불교의 바탕을 두고 지은 이름 중에 용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용팔이, 용진이 이런 경우 용이 들어간 이름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용을 사탄의 동물, 사탄덩어리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와 있죠. 그 옛날 집에 기와에 보면 용머리라고 있습니다.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형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뱀이나 용이나 이종 사촌까지라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용은 또한 해외를 나갈, 즉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 왜?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아서요. 근데 묘하게 이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렇게 멋진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딱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흔히 원진사라고 그러는데 이 용이 제일 싫어하는 12동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돼지입니다. 왜? 용은 여러 가지 짬뽕이 모였어요. 뿔은 사슴달 먹고 그 몸뚱아리는 뱀의 형상이고 별의별 형상이 많은데 이 용 형상 중에 코가 돼지 코를 닮았습니다. 그것도 육지에서 가장 구정물 속에 사는 거. 구정물 먹고도 큰 게 돼지인데 그래서 돼지하고 만나면 상극입니다. 그래서 용이 돼지띠하고 만나 살면 싸우거나 이혼하거나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진살 그래요. 원래 진짜 살이 든 사람. 살은 뭐냐면 깨질 살이에요. 죽일 살. 좋지 않은 거죠. 돼지의 성격은 뭐냐?
돼지는 옛날 시골집에서는 막 들어가면 대개 왼쪽에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구정물을 동네에서 얻어다가 음식 지르기를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정물을 먹고도 크는 게 돼지인데 단점 장점은 뭐냐면 돼지 집을 잘 주변을 청결하게 해줘야 구정물 먹고도 잘 큽니다.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가 크죠. 굉장히 인내가 있고 잘 커요. 무럭무럭. 즉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돼지띠들이 흔히 부모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낳고 어린 시절이 좀 불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한 가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롭죠. 이 돼지는 어딜 가나 스며들기를 잘합니다. 물처럼. 그래서 돼지의 기본은 물수입니다. 안 끼는 곳이 없어요. 못하는 것도 없고. 왜? 물과 같으니까. 그런데 이 용하고 안 맞는 거. 이 돼지는 재능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외모적으로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얼른 봤을 때는 부잣집 막내딸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오동포동하니 예쁘장하게 생겼죠. 대개 밉상은 아니고. 돼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이 돼지상이에요. 더구나 웃을 때 돼지상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잘 삽니다. 얼굴에가. 근데 얼굴이 돼지상을 지닌 분들이 말년이 조금 불우합니다. 별로 좋은 꼴을 못 봐요. 이게 입술이 약간 두툼하다. 돼지상들의 특징. 그리고 얼굴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볼이 흔히 빵빵합니다. 아, 북한의 김정은도 나오겠네요. 대개 그런 얼굴들이 돼지상인데 이분들이 말년이 조금 안 좋다는 것.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들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됐죠. 당신은 좋으나 이런 분들은 말년 대비를 좀 잘해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물이라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물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나중에 그만큼의 역할을 더 해줍니다. 그게 돼지의 특성입니다. 묘하게 일을 잘하고 남들과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그러죠. 엄매 너는 내 며느리 삼았으면 쓰겠다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남자가 이 돼지띠에다가 물수가 많으면 유흥업소에 딱 어울리죠. 그리고 사람들과 융화를 잘합니다. 물과 같아서. 왜? 티가 안 나니까 누구처럼 버럭 화를 내고 그러질 않습니다. 참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잘 나가죠. 그래서 이 돼지띠들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동기들 간에나 선배들 간에 후배들 간에 사이가 참 좋죠. 그래서 이걸 보고 흔히 진해 원진이라고 합니다. 돼지띠는 이 용띠를 만나면 해를 보는 건 없습니다. 용이 해를 보지. 그래서 진해 원진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띠가 흔히 용띠에다가 음력 지금 10월을 상징하네요. 돼지가. 그래서 용띠에 음력 10월이라네. 그러면 이게 초년에 대개 25에서 27살까지 이 흐르게 갑니다. 원진살. 아, 초년의 운세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초년에 남들과는 달리 더 노력하고 더 숨은 곳에서 즉 은둔정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갈고 닦아야죠. 나설 게 아니라. 왜? 요 나이에 나서버리면 일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흔히 그러죠. 장가를 늦게 또는 시집을 늦게 가야 쓰겠네? 그럽니다. 왜? 요 나이 때까지 자신을 갈고 닦는 데에다가 신경을 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진살에 들어서 원진 하나만 들면 상관없는데 2개 든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흔히 중복살이라고 그러죠. 3개 든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돼지가 년, 월, 일에 연속해서 이렇게 3마리가 들어있으면 흔히 대통령 마누라감이라고 합니다. 왜?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특히 혈액형 AB형의 돼지띠다 그러면 머리가 보통 아니죠. 완전 범죄형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저질러 버립니다. 돼지가 IQ가 높은 동물이죠. 알고 보면. 예전에 애완동물로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게 돼지랍니다. 왜? 변을 가릴 줄 아니까. 교육시키면 개보다 더 영리하답니다. 실은. 근데 묘하게 지금 요즘 돼지가 좀 귀해져 버렸죠. 바로 이걸 진해원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년에 여기에 들면 시집도 좀 늦게 가고 장가도 늦게 가고 자기 일을 좀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돼지띠들이 흔히 부모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잘 빠집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해주면 뾰루롱 따라가죠. 그게 돼지띠예요. 그래서 자기 초년 운세를 조금 알면 아 이게 중년에 들면 중년에 이혼수가 들은 것이고 이게 말년에 들어있으면 아 말년에 아마 단명수가 있거나 말년에 별로 좋은 꼴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란 말이죠. 아 내 운명을 조금은 내가 알자. 내 사주를 내가 보고 내가 알아서 내가 대비하자. 이게 사주 명리학인데 부적을 해라. 아 부적 보고 귀신이 익습니까?
무식한 사람은요 죽어도 무식한 귀신은 부적 보고도 몰라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또 하나, 구술해도 안 됩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쫓겨간 귀신은 돌아옵니다. 달개는 거죠, 귀신을. 바로 그게 이 굿인데 제가 볼 때는 별 효력이 없고요. 물론 귀신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유교 사상에 따라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윤리죠. 관, 혼, 상, 제의 국가의 기틀, 국민들에 대한 기틀을 세울 수 있는 4가지 덕목을 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삼았는데 혼인법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궁합입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기 위하여 띠를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띠가 무슨 띠대? 생일이 매돌생이대. 아, 이 청년 고생 좀 했겠네 초년에? 하고 사람됨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체질이네 물체질이네 하고 체질별이 다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질이 되면 어디나 다 갑니다. 단 물은 고이면 썩으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게 불수체질이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극과 극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불체질과 물체질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흔히 집안을 유지하거나 살리는 사람들이죠. 집안을 부흥시킨다 하는 사람은 불체질, 집안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한다 그러면 물체질입니다. 대개.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이 오행 중에 하나가 독특하게 더 많다. 그걸 보고 약간 좀 독특한 사주, 일명 또라이 사주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진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다음 시간은 뱀띠를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집니까? 옛날에는 못 살았어도 마음은 풍요로웠는데 지금은 무서워집니다.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